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지난해 대구 주택 가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아파트 분양 시장도 호황이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예고된 올해 부동산 전망을 짚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동수 청송군수가 지방공사로부터 불법 자금 수천만 원을 받고 유력 인사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의견차가 크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대하자 분권단체들은 당리당략 때문에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구 주택 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바뀌었고 아파트 분양 시장도 호황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 2016년 대비 1.29% 올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대구 집값은 지난해 2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세종시 등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고 학군 영향으로 수성구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전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작년에 이쪽 부분에 학군위에서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격 오름폭이 줄었고 관망세가 커지며 주택 매매도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지난 한 해 호황이었습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 물량이 전년보다 44% 줄면서 100세대 이상 공급한 10개 단지 4,600세대가 모두 1순위로 마감됐고 경쟁률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54.5%를 보였습니다. 공급 물량이 5,000세대 이하로 적었기 때문에 신DTI가 적용되었을 때 실지 투자 수요는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보여져서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의 규제가 이어지는 데다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난해와 같은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집값 변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예상을 해봤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관심사항, 궁금한 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도를 보니까요. 어쨌든 집값은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주위를 보면 왜 우리 집은 오르지 않나? 또 오르더라도 오르는 폭이 왜 이리 작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지난해 대구 지역 어떤 주택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아마 키워드는 아마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별, 평형별 그리고 아파트 연식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뭐 면적별로 보면은 중대형으로 강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네. 그다음 지역별로 보면은 뭐 범어동이라든가 신월성 지구가 사실 상승세를 주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특히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연식별 양극화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6% 중반대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사실은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에서 10년 사이의 어떤 비교적 신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5%대의 가격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에 뭐 대구 시민들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10년 이상의 아파트는 1%대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네네. 한 20% 전체 뭐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 네. 정도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렇게 견인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 집을 이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뭐 투기라고 할까요, 뭐 투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집을 이제 사고 팔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역대 정부마다 뭐 이런저런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실제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여러 규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가 공급량 측면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마 9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 한 47만 호에서 48만 호 정도가 입주를 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네네. 벌써 지금 대구의 경우는 수성구가 토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 직전과 직후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 거의 10분의 1로 사실 줄어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말에 금리 인상, 올해 아마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특히 하반기에 시행이 되는 DSR의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나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 같이 다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대출 쪽에서 상당히 옥죄는 결과를 나타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래 시장을 좀 죽이지 않겠나 그렇게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필요하겠다 같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게 좀 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현재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계속 어떤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어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집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사실 불안하니까 집을 뭐 안 사고 전세로 사실 분들이 많은데, 특히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간을 보면 항상 우상향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셔도 사실 무방하기는 한데, 다만 좀 발품을 파셔서 좀 저가 매물이나 급매물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매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 호가에다가 맞추면 아마 올해도 거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춰서 거래를 하셔야지 아마 좀 거래가 활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산총도 최경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 현 청송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청송 사과 유통공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유력 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모두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 군수는 전반적으로 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수 청송 군수의 혐의는 크게 5가지, 제목은 7개에 달합니다. 가장 큰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로 지난 2년간 청송 사과유통공사 사장에게 19회에 걸쳐 현금 3,25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이었는데 송치 당시 경찰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 군수가 직접 시인하는 녹취를 공사 사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음은 특정 군 의원 아들을 군 장학생으로 뽑기 위해 규정을 2차례 바꾸고 대학 졸업 후에는 청송군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입니다. 이 또한 경찰 수사에서 군수 지침을 받았다는 관련 공무원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 자신과 군의원 3명, 김재원 국회의원의 지인들에게 선물용 사과 1억 6천여만 원 상당, 2,200여 상자를 보내고 이를 군 홍보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앞선 혐의와 함께 군수 집무실에서 나온 청송군 공무원 400여 명의 지지 여부 등 정치 성향이 담긴 블랙리스트와 수사 직후 한 군수가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한 군수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연차 휴가를 낸 채 소환에 응한 가운데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해놓은 걸 검찰이 계속 그 시간을 갖다 이래 끌면서 이 봐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달간 유통공사 임직원과 군의원 등 관계자 50여 명을 상대로 80여회에 이르는 소환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약속했던 지방분권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분권단체는 당리당략 때문에 말을 바꾼 데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동시 투표는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는 지방 분권뿐 아니라 권력 구조와 기본권 등 중요한 논의사항이 많은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월 개헌 투표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개헌 내용에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분권 개헌이 지상 과제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분권 단체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지방선거 쟁점이 묻힐 것으로 우려한 야당의 공약 파기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 의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러한 절박한 국가 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개헌투기가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 종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로 33살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와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빌려 유령 법인 102개를 설립한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빌리는 대가로 50만 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만든 뒤 범죄 조직에 넘겨주는 식으로 2년여에 걸쳐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37개 요양기관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5개가 포함됐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한의원은 진료받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가 87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대구의 3개 의원이 거짓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청도의 한 요양병원이 입원비와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가 98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2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달서보건소는 달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산모들의 집단 식중독 증세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보건소는 지난 21일 산후조리원 산모 6명 등 10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해 역학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모들은 격리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2, 3일 만에 퇴원했는데 노로바이러스가 현재 전국에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16일은 경부선과 경전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17일에는 중앙선과 호남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장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 K2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에 조광재 신임사령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조광재 신임사령관은 만 54살, 공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오늘 취임식에서 공군의 군수 역량을 과시할 막중한 임무를 인식하고 최대 전투력 창출을 위한 최상위 군수태세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아동급식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 원 삭감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아동급식 예산은 지난 2012년 129억 원에서 지난해 142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30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쓰지 못한 금액과 사용 후 남은 금액이 매달 소멸돼 불용 처리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삭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경북 동해안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24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55, 비제조업은 79로 전달에 비해 각각 10포인트와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포항 지진으로 관광과 숙박, 운수업 등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데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부품업체의 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